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균입니다. 이번에 포트에 편입한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스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저희가 평소에 말씀 안 드리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항공주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좀 새로운 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원자재도 올라오고 좀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도 저희가 주로 투자한 섹터는 아니잖아요. 테크처럼 긴 성장성이 있는 걸 봤던 건 아닌데, 미국의 지금 정책 방향이 맞죠.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 제일 중요한 거, 숫자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열심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항공주를 관심을 갖게 된 게요. 제가 계속 이익 추정치를 상향하는 걸 돌려봐요. 어떤 회사가 이익 추정치 계속 올라가고 있나 미국에서. 그랬는데 여기 특이하게 잡힌 회사가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있는 일이 아니라 작년 후반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최근 자료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익 추정치를 4주 안에 많이 상향 회사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 잭스닷컴이라고 제가 소개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좋아하는 로빈후드, 이큐티, 테슬라, 엠러빈,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주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최상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있습니다. 무슨 항공주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여기 보시면 한 달 만에 이익을 또 9% 정도 올렸대요. 그리고 그 전에 주가도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 장에 델타 항공이 또 나와요. 이게 자주 보던 일은 아니죠. 이게 왜 이렇게 미국이 AI 수혜가 있는 것도 아닌 항공주를 실적 올리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항공의 상용 수요라고 출장, 그 다음에 여행,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엇갈려요. 근데 다 좋아지는 경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엔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항공주가 왜 안 좋았나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했죠. 이건 차트에서 누가나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신기한 점이 생각보다 못 살아났어요. 반등을 줬다 안 됐다 했는데, 이때 안 됐던 이유들을 과거의 뉴스 찾아보면 출장 수요가 회복이 안 됐다 그래요. 여행은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이 됐는데 출장이 회복이 안 됐다. 왜 출장을 안 갈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당 기간 재택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문제가 없어졌는데도 많은 IT 기업이나 좀 기업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재테크를 그냥 좋아하거나 방치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오피스에 사람이 안 차고 비즈니스 활동에서도 약간 오프라인한 활동들이 좀 적었던 거죠. 출장은 사람이 정말 피지컬하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출장을 좀 안 좋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 괜히 탄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하러 하냐, 지금 이런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다시 재택을 하지 말아라를 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회사들도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회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로 피지컬하게 출장을 다시 갑니다. 출장 수가 크게 늘어나고요.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은 보면은 재택 싫어하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비즈니스 액티비티 활동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지금 이거를 명명을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회사의 그런 실적 발표 때 봐도 기업 여행 수요 강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 1분기부터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3분기에는 특히 좀 좋았고요. 4분기에 실적 전망도 이런 이유로 해서 상향했어요. 긴 시간에 걸쳐서 출장 수요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원래는 출장 엄청 다녔어요. 내부에서도 국내에서도 엄청 다니고 해외로도 다니고, 워낙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좀 심취돼 있다가 이런 분위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장을 가서 비행기에서 탄소가 나온다 이런 걸 걱정하던 건 약간 민주당적이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해라, 나와서 일해라, 이런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 출장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활동을 아무래도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증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출장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 M&A가 늘어나고 이런 환경에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침체했던 출장이 회복됐다, 그 말씀드렸고요. 또 이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다, 델타항공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그런 상용 수요도 있지만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미국 소비가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가 좋다고 항공 여행주를 이렇게 추천하는 글들도 요즘 최근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ETF 정도가 나와요. 제트라는 ETF랑 크루즈라는 ETF 나옵니다. 이름이 너무 명확해요. 제트는 제트기고요. 크루즈는 크루즈 호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ETF인데도 1년에 45%나 올랐고요. 미국 시장 상승보다 큽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투자하는 데가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뭐 아메리칸 항공 뭐 이런 뭐 항공들이 있고요. 크루즈 ETF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호텔 쪽에 메리어트, 로열 캐리비안, 뭐 델타 항공도 들어가고요. 힐튼 월드와이드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ETF가 다 성과가 좋다. 근데 특히 보시면 재밌는 게 딱 8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좋아지셨어요. 8월까지는 저희가 막 미국 리세션 우려했잖아요. 막 소비 뭐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했다가 이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아니다 하면서 미국 소비 괜찮다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연말에는 리테일 지표율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뭐 12만 5천 달러 이상의 미국의 약간 고소득층으로 분화해서 보면은 소비 센티멘트가 특히 더 좋은, 그렇기 때문에 여행, 항공 이런 쪽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까지 AI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굉장히 집중돼 있었잖아요. 뭐 빅테크 위주로 집중돼 있을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소비 섹터는 뭐 그 정도로 막 이제 각광받던 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무래도 좀 쉬었던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 좀 섹터가 바뀌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스타일도 좀 바뀌었고요. 지금 올해 연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외 소비가 잘 되는 거를 이런 그냥 경제 지표로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지만 그 외에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전 첫째,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그 다음에 둘째, 미국의 달러 강세,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가 엄청 높잖아요. 얘기 많아요.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막 여행 가시는 분들 막 가가지고 미국 가면 막 우리 벼락거지 된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뭐 먹으면 10만 원 나온다. 무슨 팁 너무 많이 줘요. 막 이런 얘기 온갖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요. 아주 뭐 부자면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 물가 부담이 있어요. 미국에서 막 편하게 막 쓰고 살려면 막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만큼 혼자 발전하면서 다른 나라들 대비 상대적으로 뭐 GDP라든가 물가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미국인이 유럽이랑 옛날에 비슷했다면 지금 유럽에 가면 부자가 됩니다. 유럽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어떤 자료를 보면 미국의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낮은 주랑 유럽에 굉장히 잘 사는 독일이랑 막 비교를 해도 비슷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전체적인 평균과 평균 비교하면 미국이 뭐 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막 이런 재밌는 재료가 있어요. 미국이 1인당 GDP가 뭐 8만 유로가 넘고요. 가장 어려운 주도 미시시피 주도 5만 유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보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보다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이 유럽 가면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와 이제 달러 간에 달러가 더 강세다 보니까 그걸 달러를 바꿔서 유로를 바꿔서 갈 때 미국인들이 뭐 이득 보는 것 같은 거죠. 좋은 거죠. 우리나라로 올라온다? 우리나라로 오면 너무 싸지 않을까요? 막 1,500 가까이 갔었는데 그때 생각해 미국인들이 보기에 1불만 바꿔도 1,000원이 아니라 1,450원이네. 괜찮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쓰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소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뭐 크루즈, 뭐 호텔, 항공 뭐 다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간단히 좀 뭐 이렇게 포인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는 숫자랑 밸류에이션을 간단히 보면 저희 뭐 2025년을 볼 때 전년에도 사실 성장을 많이 한 숫자였어요. 24년에도 10불 정도 지금 EPS를 보는 게 예전보다 크게 많이 성장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다시 올해도 24% 정도 추가 성장 예상합니다. 벌써 연초부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 전망치가 근데 1년 전 대비로 보면은 그게 실제로 25% 정도 추정치가 상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높게 봤던 게 아닌 거죠. 작년 연중에 걸쳐서 계속 추정치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최근에 올리는 게 좋은 건데 최근에 상향으로 한 9% 정도 이익을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이 항공주를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죠. 주가도 보시면 이제 하반기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같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부담을 느낄 텐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PER 포워드로 7.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S&P 500의 PER이 21, 22배라고 너무 비싸다. 뭐 과거 대비 좀 비싸다. 뭐 그러면서 우려가 많은데요. 이 회사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계속 이익 추정까지 상향된다면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미국 섹터가 좀 다양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미국 성장이 나오는 부분이 좀 더 다양하다. 미국 작년까지 상반기까지 엔비디아 하나만 성장을 했다면 뭐 소프트웨어 성장을 이후에 했고 지금은 뭐 금융주라든가 LNG 관련이라 뭐 이렇게 성장이 나오는 섹터가 좀 다변화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소비,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주들도 그 중 하나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또 변동성이 큰 게 경기 소비재 중에 변동성이 큰 게 이제 항공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민감 소비재를 보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저희가 사실 많이 다루던 테크주들에 비해서 좀 신선하게 소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지? 뭐 이게 돈을 잘 버는 회사였어?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또 매크로 변수 영향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유가라든가 뭐 지정학 요인이나 많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회사에 뭐 안 좋은 점, 좋은 점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 해보고 뭐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항상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